사회가 후져지면 왜 경제가 후져지느냐?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윌리엄 카비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제학자가 옛날에 만들었던 개념인데 지금 막 쓰죠. 아무나 사회적 비용이란 말 막 다 쓰죠. 근데 이거를 정교하게 개념화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은 시장 경제는요 계속해서 비용을 사회에 전가시키게 돼 있어요. 지금 경영학 모든 경영 방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비용 절감만이에요. 그죠? 물론 비용 절감만 한다고 성공적 경영 아닙니다만은 비용 절감은 기초의 기초죠. 모든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그래요. 낭비하는 거 안 좋죠. 다 좋은데 비용 절감을 기업이 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그냥 사회에다가 떠넘기는 과정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환경 문제죠. 공장 운영할 적에. 그러니까 윌리엄 캅이 만든 사회적 비용 개념이 바로 이걸 얘기한 건데 캅의 사회적 비용은 주로 해서 환경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비용 아낀답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뭐냐 그 환경 정화 장치 달아야 될 거 그냥 안 달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뒤집었습니까? 그 하류에 사는 주민들이 건강이 망가지는 방식으로 뒤집었어요. 그러면 그 의료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돈을 누가 냅니까? 결국 정부가 내야 돼요. 그 사람들 돈 없으면. 누군가는 그 돈 치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환경 문제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지금 말한 이 사회적 비용 있잖아요. 이 개념을 여러 가지로 확장해 봅시다. 윌리엄 캅이 쓴 그 책에도 보면은 환경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Human and Natural Cost라고 얘기 나오는데 사람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적 비용을 당합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공장에 잠깐 있었는데 그 공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하고 있는 동안에 뒤에 작업 반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잠깐 딴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뭐 좀 딴짓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이 외계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온갖 험한 쌍욕이 날라오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뒤통수도 이제 한 방 맞아요. 그게 무서워갖고 말을 못 걸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를 갖다가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이 짓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깡소주를 혼자 살면 이제 깡소주를 한 2병 먹고 그냥 자고 아침에 하고 일어나서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 못 망가집니다. 술값도 술값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월말에 가서 월급을 타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제 울산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월급 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버스 타고 부산 완월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집창촌입니다. 거기 가서 월급의 반을 써버려요. 그날 밤에.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 다음에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부인을 패기도 하죠. 애들을 패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공장에서 사람을 갖다가 노동 효율성을 올린다는 그 이유로 노동 강도를 올리고 그 감시를 하고 노동자를 브루털하게 다루잖아요. 이 똥 어디 안 갑니다. 고스란히 그대로 있습니다. 누군가 치워야 됩니다. 그게 노동자가 스스로가 몸이 망가지는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집창촌에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그 집에 그 아주머니가 정신과 건강이 망가지는 형태로 가든가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이거 휴먼 코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어떻게 알아서들 하겠지 왜 그거 갖고 나한테 그래 이럴지 모르겠는데 현대 사회에서 알아서 못합니다. 이거 다 돈입니다. 결국은 정신병원 가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못 망가지면 병원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치료 받아야 돼요. 의료비도 나가고 법률 비용으로 나가고 돈 다 나가는데 이 당사자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 문제 되죠? 그럼 결국은 뭐냐? 국가재정으로 나중에 다 나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가?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강도를 올리고 등등을 해서 기업은 비용을 절감했을지 모르겠는데 사회 전체로 보면은 이 비용이 절감된 거예요? 무슨 절감이에요? 어딘가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가가 재정으로 해결하면은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와요? 결국 기업이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가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그 윌리엄 칸만 한 게 아니고 그 유명한 경영학자 있죠, 피터 드러커라고.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경영학자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 원래 정치학자였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래서 뭐냐면은 기업과 시장 경제는 사회에다 계속 비용을 전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언젠가는 사회도 망가지고 기업도 망가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업과 시장 경제가 사회에다가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하는 게 최선이냐? 기업 내부에 마련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게 피터 드러커 의견이에요. 우리말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좀 요새 청년이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호미로 막을 것 불도저로 막는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이렇게 조금 손보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놔두고 키우면은 나중에 불도저 갖고 와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의 구성과 그 조직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기업 형태를 빨리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은 저번에 그 대통령 선거 나온 문국현 선생이라고 있죠. 그분이 지금 그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뭐 카톨릭 대학에서 지금 그 피터 드러커 센터라는 걸 경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분이 계속 이걸 연구를 하고 계세요. 재밌는 작업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자, 이런 게 소셜 코스트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자면 지금 한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거 한데 그 얘기 중에 뭐 이거는 당연하고 직접 저건 아닌데 참 바보 같은 자본가다 싶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저는 이부진 씨가 그거 뭐 빵집인가 뭔가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보면은 참 멍청한 짓을 했어요. 경영적 관점에서 보자면. 왜냐면은 삼성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 있잖아요. 이걸 관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비용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부진 씨라든가 뭐 이부진 씨만 얘기하는 게 재벌 제재들 비슷한데 자꾸 무슨 순대집하고 빵집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돈을 몇 푼을 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회적 여론 굉장히 안 좋아졌죠.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서 막아요? 신문 기자들 관리해야 되고요. 정치가들 관리해야 되고요. 이게 돈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민주화라는 게 완전히 이번 대선 쟁점이 돼버렸죠. 어떤 형태로든 재벌을 지금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그냥 만들어져 버렸죠, 지금. 그럼 제가 무슨 뭐 민주주의고 뭐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영 전략 차원에서 이게 잘한 짓인 것 같아요. 순대집 한 게. 비용 차원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겠나.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게 좀 이상한 방식으로 사회적 비용이 한 바퀴 돌아가고 기업으로 되돌아간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업이 순대집 해버리는 바람에 순대집 아주머니들 다 울상됐잖아요. 그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했죠. 이 아줌마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 아줌마들을 보고 있는 언론이라든가 매체가 가만히 있습니까? 사회 여론 악화됐죠. 사회 여론 악화되면은 정치가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정치 쟁점 되죠. 그럼 이게 한 바퀴 돌면은 이 문제 해결하려면 결국 누가 희생을 해야 돼요? 재벌 기업 스스로도 희생을 해야 돼요. 뭔가 포기해야 돼요. 절대로 시장 경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스웨덴 사람들이 했었던 바 그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는 로버트 웨인이 했었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건데 이렇게 사회를 갖다가 아주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사회적 비용, 기업이라든가 시장이 계속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다시 말해서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장치를 안 마련해 놓으면요.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미국하고 스웨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돼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쪽에서는 기업과 그 시장 경제가 계속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사회가 계속 파괴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보통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지난 20, 30년간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요. 그 비판을 종합해보면 다 그겁니다. 사회를 황폐화시킨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윤과 시장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사회는 완전히 계속 황폐화시키고 피폐화시키지 않느냐. 결국 이 비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미국의 범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면 미국의 범죄율이 올라가면 돈이 안 듭니까? 그 경찰 더 늘려야 되죠. 감옥 더 지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15년, 20년 동안 감옥으로 지출된 돈이 어마어마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감옥을 민영화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왔습니다. 감옥 민영화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좀 있으면 더 기가 막힌 얘기 나오는데, 감옥 민영화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감옥을 더 이상 정부 재정으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게 폭발 직전이거든요. 감옥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은 없고. 그래서 종교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종교기관에서는 그 감옥 하나를 통째로 받아가지고 스웨트샵 공장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뭐 옷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공장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공장 민영화, 감옥 민영화예요. 지금 이런 지경까지 지금 사회가 계속 가요. 그러다가 이제 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미국이 지금 2008년 경제위기에 지금 재정 위기가 또 닥쳤잖아요. 그러다가 특히 이제 박살이 난 데가 그 터미네이터 아저씨 계셨던 캘리포니아. 거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그 재정 적자 때문에. 그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학교 선생님을 절반으로 줄인다. 그래서 진짜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어제까지는 우리 반 친구가 20명이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40명 됐어.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중 하나 지금 캘리포니아 전체는 아니고요. 어떤 카운티 하나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이 감옥을 더 이상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은 없는데 이 감옥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고육지칙 중에 나온 게 뭐냐면은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집에 가서 자고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잔 다음에 점심 도시락들 꼭 싸가지고 그 다음에 감옥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도시락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러고 있다가 저녁에 집에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망가져가는 한 징후를 갖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